안녕하세요. 이원덕입니다. 오늘 대담 주제는 우리 사회의 변화의 바람을 몰고 있는 MZ세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노동연구원 이장훈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장훈 박사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 우리 고용노사관계학회에서 가장 액티브하다 그럴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먼저 흔히 MZ세대라고 하는데 과거의 시대에 따라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또 Z세대, 알파세대 여러 명칭이 붙여졌거든요. 그래서 MZ세대라고 할 때 MZ세대의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략 우리나라 기준이긴 하지만 출생 연도로 보면은 80년대생, 90년대생, 또 지금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취업 시장에 나온 친구들도 좀 있으니까 약간 일부 포함될 텐데요. 대부분 8, 90년대생으로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들어온 분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MZ세대 문제가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안에서 보면은 이제 신입사원들이 주를 이루고 또 초급 간부 정도 되겠죠. 그래서 대략 회사 안에서 보면 위보다는 아래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 이 MZ세대를 제가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 해온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전에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해서 여러 가지 배경을 이제 좀 이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MZ세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부모 세대, 대략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부모 세대의 그 위아래를 지금 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본다면은 그 에코 세대죠. 그 자식 세대들이 이제 또 많이 해당되는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서부터 이해를 하면 저는 MZ 세대를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아, 그렇겠네. 예, 네. 그래서 대학 교육을 세대로 보면은 가장 거의 처음으로 대중적인 대학 교육을 받게 된 그 고학력층이 그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이고, 또 인구수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공헌도 했고, 또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선택받은 세대가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 에코 세대인 MZ 세대는 결국은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풍요로운 성장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그 공공함이나 이런 거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노출이 덜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게 컸고, 또 그 부모 세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승승장구 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양을 겸비했고요. 또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이 학원 수업서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많이 노출됐던 세대다. 그래서 이 특징은 결국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 이 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적인 이제 소양이 된 거죠.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식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는 사회에 대해서 방관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게 된 좀 자유분방한 그런 또 이제 소양이 있죠. 이런 자유분방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어떤 풍요로움, 그 다음에 좀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성인이 된 이 시점까지도 그게 견지되어 온 그런 특징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노동시장, 그 다음에 인사노사에 있어서의 특징은 뒤에 또 말씀 나누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MZ세대의 특징이 결국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뭐 노사관계든 기업의 인사 뭐 관리든 이게 다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하는데 네. 요런 면도 아마 다 관련된다 생각하는데 대체로 80년대 이후에 보면 우리 말하자면 자식 세대도 그러하겠는데 네.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네. 한 가구당 뭐 하나 넷 둘만 낳았어. 둘 정도가 당시에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다자녀 출산 형제간에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하고 상당히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뭐 공동체에 대한 어떤 뭐 중요성이라든지 네.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뭐라든지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예. 그런 개인 차원의 어떤 기본권 권리 의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길러진 그런 또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히 풍요로운 가운데서 자라났고 그래서 당당하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존중하고 네. 중시하고 또 경쟁을 중시하되 공정한 경쟁을 중시하는 네. 이런 문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MZ 세대다. 네. 이게 세대의 문화가 달라지면 이게 노사관계에 미치는 그 충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약간 드려보면 이전에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노사 문화 또는 노사관계가 이제 유지될 수 있던 배경에 나는 이런 근로자의 특성도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0년대 대개 이제 근로자들이 인용 근로자가 많았거든요. 네. 도에 이제 새로운 공장이 일자리가 생기면서 농촌에서 농사 짓던 분이 도시로 인용을 해서 도시 근로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이제 이분들 보면 이제 농촌의 문화, 공동체 존중, 어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게 사실 이 문화적으로 몸에 체득된 분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가 오면서 도시에서 태어나거나 도시에서 적어도 자라나고 교육을 받은 세대가 좀 근로자로 이게 권위주의 노사관계 문화와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네. 우리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어떤 문화적인 세대적인 어떤 배경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마 MZ 세대가 우리 산업 현장에 네.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노사관계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 제가 이제 고용노사관계 학회를 회장을 맡고 있었을 때에 지금 저희 학회 차원의 프로젝트로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몇몇 연구자가 관련된 이슈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Z 세대 문제를 고용 노사관계 차원에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샘플은 아니지만 500명 정도의 MZ 세대 조사를 했는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전체 산업의 전체 업종에 걸쳐서 한 건 아니고 MZ 세대 이슈가 많이 불거진 그런 업종들, 그게 IT라든지 주로 대기업, 또 공공 부분, 여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MZ 세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그런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적어도 노사관계에 있어서 최근에 MZ 세대 문제가 불거진
그런 이제 섹터들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뭐 중요한 이제 의미나 시사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라고 논의를 할 때는 결국 이제 집단적 수준에서의 제도가 어떻다, 또 관행이 어떻다, 이런 이제 논의를 많이 해온 건데, MZ 세대의 특징을 보면은 노사관계 의식이 뭐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었고, 상당히 노조의 중요성, 또 노사 간의 어떤 신뢰와 그런 타협,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노사관계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것이 집단적인 수준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 뭐 이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보상, 또 워라밸이라고 하죠. 어떤 그런 근로 조건에 있어서 자기의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또 투쟁 방식에 있어서도 과격한 투쟁에 대해서는 올해는 싫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런 이제 특징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또 향후에 MZ 세대가 이 기존 노조하고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이게 같이 가기에는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목표와 또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본다. 그래서 상당히 노조 간에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좀 이질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교섭 단위를 분리해 달라, 뭐 이제 이런 요구로 또 많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거를 MZ 세대라는 대상의 특징을 지우고서 이제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어디서 주로 일을 하는 분들인가, 특히 노사관계 차원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 공공부문의 산무 기술 관리직,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죠. 뭐 이런 쪽이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게 이제 새로운 화이트 칼라 노동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새로운 화이트 칼라 노동운동으로 이해를 하냐면은 기존 노조와는 우리는 좀 다르다. 그리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많이 응답한 이유가 기존 노조라는 것이 결국은 생산직 위주의, 또 현장직 위주의 노조였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제기하는 이슈나 특히 뭐 이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임금 인상, 임금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MZ 세대에 있어서는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후순위인 거고, 오히려 이 화이트 칼라 같은 경우에 공정한 어떤 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니냐라는 상대적인 어떤 뭐 박탈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격차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거는 집단적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한 만큼, 공헌한 만큼에 대해서 회사에서 우리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집단적인 그런 노사관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평준화되고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반영도 못 시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노조도 만들려고 했고, 또 교섭 단위도 분리해 달라고 했고, 뭐 이런 이제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제가 보면은 이거는 회사를 경영하는, 또 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이게 오히려 과거에 과격했던 노조 운동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는 대안적인 뭐 운동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이 경영 측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뭐 동전의 양면을 다 봐야 된다. 그 뒷면을 보면은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왜 경영이 잘 돼 갖고 경영 성과가 많이 나왔는데 경영 성과급을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라고 하는 굉장히 공세적인 또 요구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MZ 그 세대 이슈가 불거졌을 때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그 반도체 그 이런 이제 그 사업장에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많이 줬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수익 난 거에 비하면은 얼마 안 되더라. 뭐 다 주주 몫이고 또 뭐 대주주 몫이고 이렇게 많이 지금 가져간 것 같고 그래서 보다 공개적이고 또 투명한 그런 성과 배분을 우리는 요구한다 해서 당시에 불과 몇 년 전 사건이지만 임금 인상 폭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제 성과 배분목도 굉장히 컸었고 그래서 이 MZ 세대 노사 관계에 있어서 한 특징은 이게 단순하게 임금 인상 몇 프로만 가지고서 그런 그 교섭을 하고 타협을 해왔던 그런 관행이 아니고 보다 본질적인 어떤 주주 중심의 경영 관행 또 대주주나 오너 중심의 경영 관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일견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당당하구나. 그리고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다가 눈 밖에 나면 어떡하냐. 그 상사들이나 임원들한테 눈 밖에 나면은 회사 생활 피곤해지지 않겠냐. 과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측면들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은 상당히 그런 이제 조직 생활, 회사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어떤 그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는 뭐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MZ 세대도 성향, 문화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개인을 중시하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네. 중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단순한 평준화보다는 공정한 보상, 자기의 어떤 기업, 뭐 성과,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네. 강하다. 그런데 이 욕구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제대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이게 이제 불만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뭐 현재 임금제 다음에 한번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현재의 어떤 뭐 교섭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상해서 특별히 충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이런 데 불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걸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조직의 형태는 법적 어떤 지위는 노동조합인데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자신들의 어떤 걸 뭐 보장받기 위해서 노동조합으로 또 등록해서 그 법적 인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장 현장 노동자와는 다른 거 아니냐. 산업화 시대의 현장 대공장의 근로자와는 다른 전문적이고 개인적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요구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는 이름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다른 명칭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봐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노동운동의 지도자 전체를 어떻든 아우르고 공동체의 어떤 권익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시켜 나가려면 이런 새로운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야 되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노사관계의 큰 뭐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기업별 노사, 네.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교섭, 기업별 노사관계 이것도 좀 뭘까 MZ 세대와의 요구와 뭔가 뭐 상충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MZ 세대의 등장에 따라서 기존의 노사관계 시스템이
뭔가 도전을 받는다든지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변화의 어떤 뭐가 생긴다든지 이럴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정확한 네.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조금 더 관망하면서 네. 향후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현재 추측하고 있는 것은 우리 흔히 이제 강고한 기업별 노사관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얘기가 많이 나온 거는 우리 사회의 필요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기업을 넘어선 뭐 대중소기업 원화청 간의 그런 노사관계의 어떤 그 대화나 타협도 필요하고 그럴 때마다 이게 잘 추진이 안 될 때는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너무 강고해. 너무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이거를 넘어서서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역시 힘들어. 뭐 이런 이제 뭐 좌절 내지는 이제 한계를 많이 느껴왔는데요. 근데 그만큼 강고하다라고 하는 기업별 노조 또 기업별 노사관계의 변화가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비판이나 요구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내부의 어떤 핵심 인력들의 그런 성향 또 요구에 의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겠다. 큰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뭐 한 30년 정도에 달하는 그 평생 고용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 고용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기업은 지금 우리 종업원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 회사 발전에 이바지를 해줘야 되니까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얘기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노사 모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서 임해왔는데 지금 그 MZ 세대 뭐 조사마다 다르지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바텀 라인이죠. 바텀 라인은 신입 사원들한테 물어보면은 20년 이상 회사에 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신입 사원들은 없다고 합니다. 20년 이상은 대충 50 전에는 회사에서 다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뭐 동시에 50 가까이 있다가 뭐 임원이 안 돼서 떠나는 그게 아니고 이미 평균적으로 보면은 10년도 안 돼. 그러니까 근속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년도 안 된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뭐 한 6년 내지 8년. 그러니까 회사 보통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에서부터 뭐 하여튼 그 과장 요때까지에 해당되는데 그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이직을 한다든지 뭐 또 새로운 어떤 직업으로 전직을 한다든지 뭐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평생 고용 모델은 이미 MZ세대에 있어서는 작동이 안 되는 모델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기업별 노사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연공성.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녀라. 그리고 이제 보상은 지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연시켜서 나이 먹어서 생활비가 많이 들 때 그때 이 월급도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연공급 임금 체계를 그렇게 설계를 해서 타협을 해온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10년 안팎의 지금 그 기대 그런 그 체류 이런 그 기간을 놓고 보면은 연공급 임금 체계에 대해서 과연 설득할 수 있겠냐. 흔히 말해서 기본급을 다 같이 얼마 인상시켜 줄게. 얼마 인상시키도록 우리 노조가 힘써 줄게. 이게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에 있어서 했던 그 교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분들 MZ세대 입장에서 과연 기본급 인상을 또박또박 뭐 호봉이 됐든 뭐 그게 그 물가를 감안한 베이스업이 됐든 또박또박 이렇게 인상시켜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이 있을까. 오히려 이분들은
그런 우리 제도로 보면 뭐 성과배 문제죠. 뭐 그런 이제 이 성과가 분명히 났을 때는 그 이전에 비해서도 분명하게 성과급을 많이 달라. 그것도 물론 이제 기여한 바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달라. 그래서 이런 이 기업별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연공적인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한 균형이 이미 지금 깨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렇다 보면은 지금 기업별 노사관계가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노동시장이 내부 노동시장보다는 어떤 직무별, 직종별 중심의 외부 노동시장으로 발전되지 않겠는가. 어차피 이직도 많아질 것이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 성과에 대한 어떤 요구가 많다고 한다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의 효과 이거보다는 어떤 직무나 어떤 그 직종에서 성과를 올렸을 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가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거, 기준이 될 것이고, 그걸 찾아서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미국이나 외국의 그런 외부 노동시장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중소기업 원화청 간의 연대 의식에 의한 그런 산별 노조, 산별 교섭, 이게 잘 안 돼 왔지만은 노사관계의 틀이나 양태는 바뀌겠지만 상당히 기업별 노사관계 틀을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요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MZ 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되는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문화적으로. 네. 예. 근데 그게 방향이 옳다 그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MZ 세대의 지향하는 바, 가치라 이제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기업별 체제로는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제 말씀 주시니까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에 상당한 내부 어떤 혁신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가 되려면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스테이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니까 이분들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머물게 하려면은 지금 방식으로서는 어렵고 새로운 어떤 그런 혁신이 내부에 있어야겠다. 그래야지만 밖으로 이탈하는 그런 인력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예. 예. 그거는 이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임금 체계함.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MZ 세대의 세대의 어떤 특징 플러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요거하고도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이제는 사실은 진짜 과거의 유물이 될 수가 있고, 누구는 패치워크 커리어 소사이티가 된다. 얘가 평생 적어도 한 7개 내지 8개 직장 떠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든 지금 대체로 MZ 세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 세대의 인구층이 얼마쯤 될까요? 한 1,000만에서 한 1,500만 그 정도 그 에이지 코호트를 본다면 20년을 본다면 예를 들어 한 해 한 50만 원 잠을 납하게 20년 그때만 1,000만이 되겠죠. 그 중에 일정한 예를 들어 20대 30대니까 참여하는 비율이 한 70% 80%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700만 내지 800만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MZ 세대 이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세대가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이런 특성이 완화되기보다는 지금까지 쭉 트렌드를 보게 되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네. 뭐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든지 이런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득이하게 기업의 인사 관리도 이전과는 굉장히 네. 달라질 수밖에 없으라는 생각하는데, 네.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MZ 세대가 대거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기업 뭐 인력의 상당 다수를 차지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 인사 관리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큰 방향을 좀 짚어주시면. 예, 이제 제가 이제 뭐 사전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네. MZ 세대라고 해서 이제 평균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 세대 내에 그렇지 않은 집단들도 또 있다. 그러니까 서브 그룹을 따지면 당연히 있겠죠. 이제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무시하고 말씀드린 거 아닌데. 이제 뒤로 갈수록 지금 MZ 세대도 결국 이제 뭐 5년, 10년 후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뒤에 세대가 약간 2000년대생이 이제 결국 또 노동시장에 조직에 또 새로 나중에 조만간에 또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 뭐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터울이진 이제 두 자녀를 두고 있는데 둘 다 딸이긴 하지만, 첫째는 MZ 세대입니다. 지금 이제 31이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늦둥이를 봐가지고 2001년생입니다. 아직 대학생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둘 간의 차이가 뭘까? 9년 터울이 지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첫째는 자기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고, 여러 가지 기회도 탐색을 하고, 좌절도 하고, 또 어떤 기성 조직이나 선배 집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 지금 현재 경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면은, 둘째는 아직 물론 노동시장에 진입을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큰 차이가 뭐냐면 제일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 꿈이 뭐냐? 너 뭐가 되고 싶냐? 이제 첫째는 뭐가 되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기성세대나 기성 조직하고 맞지 않아서 상당히 이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둘째는 왜 꿈을 물어보지? 왜 꼭 꿈을 꾸고 살아야지? 이런 이제 좀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제가 왜 말씀을 왜 드리냐? 기업에서 인사 관리에 있어서 저는 신입사원일수록 중요한 거는, 당연히 우리 기업에 들어왔으면, 우리 같은 대기업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임원도 되고 인정도 받고 어떤 좋은 경력도 쌓고 이른바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예전에는 모티베이션, 동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MZ세대일수록 왜 조직에 남아 있어야 되고, 조직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나한테는 나에 대한 발전은 무엇으로 돌아올 수 있고, 회사하고 나하고는 그럼 뭐 서로 공정하게 이거를 나눌 수 있는 건지, 힘든 거는 같이 분담하고 과실은 또 같이 이제 향유하고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어떤 그 동기부여, 그다음에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어떤 그 공유, 비전의 공유,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게 초기에 서로 맞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회사가 얼버무릴 것이 아니고,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이직에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요새 뭐 사실상 공무원도 되자마자 이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대기업도 어렵게 들어갔지만은 뭐 2, 3년 사이에 이직하는 분들도 많아졌지만은, 저는 이게 이직이 많아져서 걱정이야. 이직을 이렇게 빨리 하지 않도록 뭔가 인사관리 체계에서 뭔가 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방향보다는 지금 이 어떤 조직하고 개인이
이 경력 개발이든지 비전 공유라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 이거를 이제 관리를 좀 잘 해서 서로 간에 그 손실을 또 어떤 그 막막하게 서로 괜히 기대감 가졌다가 나중에 이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뭐 저는 이게 이제 그 예전보다는 동기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비근하게 요새 많이 터진 거는 공정한 채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은 불가피하다면은 공정하게 해달라. 이게 이제 MZ 세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중요한 고객이나 중요한 분들의 자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페이버를 주고 어떻게 채용을 하려고 했다 문제됐던 경우도 있고 하여튼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정한 채용에 대해서 이제 인사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고 또 보상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배분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그 제도를 이제 다양화시키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납득 가능하도록. 정교하게 만든다는 건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성과 배분 몫이 당신에게 돌아가는지 이거를 분명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성과 배분 제도가 예전보다 좀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연근무제. 결국은 일하는 방식에서 유연근무제라는 건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재택을 자의반 타의반 우리가 확대해서 하면서 이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거쳐갖고 다시 다들 출근하라고 하니까 이러면은 나는 회사를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게 워라밸도 되고 상당히 일하는 방식도 혁신됐던 건 긍정적인 효과가 컸었는데 재택근무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나는 좀 다시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유연한 그 근로 내지는 유연한 근무 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보여주면은 그걸로써 인정받을 수 있게끔 평가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저는 중요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결국은 갑질 문화 이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경영 측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게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서 근절되지도 않고 비일비재하게 좀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인데요. 저는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이제 근본에 있다. 이런 방식에서 위계적인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갑질 문화가 이제 없어지지 않는 건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위계적인 이제 조직 문화를 얼마나 허물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컨대 예전에도 많이 시도는 했지만은 엄격한 어떤 직급 구분, 직급을 더 세분화해 가지고서 위계를 더 정교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그 조직을 이제 바꿔주는 게 굉장히 MZ 세대한테는 또 이제 중요한 그런 문제겠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드릴 거는 미국에서 조용한 사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사에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이 인사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 많다. 그 회사 안에 있지만 조용한 사직이라는 거는 딱 준 만큼만, 받은 만큼만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더 회사에 오래 남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시간이나 계기가 주어질
때까지만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마음은 떠났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만 받고 최선도로만 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분들이 이미 뭐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지금 많아졌고 그게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도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미 많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인사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오버타임을 뭐 무상으로 시킨다든지 갑자기 급하다고 일을 뭐 내일까지 이거 빨리 해. 뭐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다 갈등으로 비화될 여지가 많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MZ 세대라는 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네. 뭐 글로벌 특별히 이제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겪는 공통적인 현상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예. 세대 간의 네. 효과나 갈등은 뭐 그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 오늘날 보는 MZ 세대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는 네. 저는 공통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자발적으로 선호하는 문화도 많아진 거고요. 또 이런 그 뭐 배달업 같은 거에 종사하고자 하는 젊은 층도 많아진 거고 이것들이 다 MZ 세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근저에는 결국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제 성장이 지속 가능했던 그런 패러다임이 깨지면서 언제든지 우리 회사는 잘못될 수도 있다. 갑자기 또 그런 이제 실제로 충격을 받은 그런 나라나 이제 사업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커리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노동시장에서의 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구 노력을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부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좀 MZ 세대의 어떤 그런 이슈들이 여기저기서 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뭐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에서조차 MZ 세대가 때로는 기업 내부 문제에 대해서 외부에 휘슬을 불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 시민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기업에서 30년 있으려면은 입을 꽉 다물고 내부에 부조리나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 있어. 이것이 이미 저는 상당 부분 깨져 나갔다. 그래서 공정한 어떤 경쟁뿐만 아니고 어떤 투명한 합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MZ 세대가 아마 상당히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MZ 세대가 뭐 글로벌 특별히 뭐 선진 산업 국가의 공통적인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언급하지 못한 게 약간 이 세대가 과거에 이제 베이비부모 세대보다는 뭐 디지털 프렌들이라 그럴까? 네. 뭐 이런 그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게 모든 면에서 조금 달라질 그런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예. 저도 지금 뭐 사실은 저도 이제 세대가 이제 좀 올드 세대가 돼서 잘은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미 젊은 세대들끼리는 뭐 블라인드라는 뭐 그런 이제 앱에 들어와서 대충 뭐 나는 어느 직장인 거 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직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 받고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거는 비밀 사항이야. 발설하면은 책임을 져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이미 MZ 세대 내에서는 공공한 공공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감추려고 해도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회사는 가면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대부분은 그래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이미 다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의 뭐 평판이라 그럴까? 네. 이게 이제 MZ
그 소사이티 내에서는 이미 평가가 네. 이루어져서 네. 예. 이제 그 MZ 세대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인사관 기업 내부의 뭐 관리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노동시장의 위원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기업이 주장을 하고 노동자가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MZ 세대는 근로자가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보다 조금 더 체계 유연화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네. 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업이 인사관리 측면에서 조금 뭘까 좀 뭐 혁신적이라 할까 뭐 이런 제도의 변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네. 변화의 어떤 동인 변화를 추동하는 그런 힘으로 역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데 뭐 베이비 부모 세대 또는 X 세대 네. 지금 이제 기업의 중간관리층 또는 이제 거의 정년을 앞두고 있는 네. 핵심 간부층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이분들은 현재는 이제 정년이 60인데 조금 더 이제 더 오래 회사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네.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요구와 MZ 세대의 요구가 이제 갈등을 빚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뭐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네.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히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고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예. 뭐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년 연장 뭐 좋은 거죠. 정년 연장 좋고 또 지금까지 뭐 누려왔던 조직 내에서의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어떤 포지션을 뭐 계속 유지하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또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우리 이 사회에서 지난번에 60세로 정년 연장, 60세 이상으로 정년 연장 하는 시점 다소 이르기는 했다. 그리고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개선한 다음에 법적 정년 연장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순서가 바뀌면서 상당히 혼란도 왔고, 또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거를 브릿지로 도입했다가 또 요새는 임금 피크제가 사실상 차별한 거다 해갖고 또 이제 법적으로 뒤늦게 또 이제 문제 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60세 정년 연장 시점은 또 그럴 만한 또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저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앞으로 지금서부터 몇 년 안에 이제 뭐 다음번 대선 선거 전에는 또 이제 이 법적 정년 연장이 또 하나의 이제 주요 어떤 그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는데, 그 지금 시점에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은 뭐 법적 일괄 정년 연장이냐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계속 고용도 인정할 거냐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필요는 한데 이전 식으로 이 정년장하고 고용상의 지위를 그대로 누리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MZ 세대하고 갈등이 폭발하지 않겠는가. 저는 뭐 감당하기 어려운 조직 내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직급 체계나 또는 그 위계적인 어떤 그런 그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혁신을 한 이후에 고용상의 지위는 60세 이상도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줘야지, 지금과 같은 어떤 위계성을 두고서 정년을 연장한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뭐 저는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뭐 그 임원이 됐던 어떤 그런 그 위에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단지 나에서 오는 그런 경륜 이것이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지금 세계가 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급변환 속에서 어떤 일정한 판단을 내려줄 때 나이 드신 분이 역할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역할은 그 일상적인 관리나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그 조언을 하는 그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자문의 역할, 고문의 역할, 뭐 어떤 코치의 역할, 뭐 이런 부분이 많겠죠. 저는 그런 거는 상당히 역할을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일상적인 관리나 의사결정을 책임져야지만 뭐 디지털 환경, 그다음에 새로운 신냉전 질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뭐 코로나 뭐 위기 같은 이제 그런 위기 대응 이런 속에서 대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타협을 좀 해야 되는데 요 타협은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타협 부분도 있고요. 또 정년 연장 패키지 안에 정부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이 일정 부분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또 일을 반드시 풀타임으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풀타임으로 계속 해야 하냐, 이거를 결국은 그 퍼머넌트 이제 파타임이죠. 이제 상용형 어떤 시간제 근무로 뭐 바꿔주는 문제. 그랬을 때의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는 뭐 이 사회보험을 비롯해서 차별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문제. 또 연금도 연금을 좀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받으면서 어떤 파타임 일자리에서 오는 그 임금하고 합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저는 그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주면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업 내와 기업 밖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MZ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뭐 이거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뭐 100명이면은 뭐 90명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에 서지 않겠나.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가 드니까 정년 연장 좋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런 그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그 법적 정년 연장을 넘어서는 그런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에 따른 기회 이런 것들을 그 이 기업이나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에 그 찾아가는, 즉 정년 넘겨서 법적 정년 넘겨서까지 고용한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금도 60세 이상 그 되신 분들 고용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맞으면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MZ세대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해법이 어려운 문제인데 그 지금 베이비부머랄까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 중고령자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정년이 연장되기를 요구한다고 하면 이건 사실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분들이 정년이 지금과 같은 말하면 60세에 끝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그 남은 여생이 뭐 대체로 5년 내지 10년이었는데 지금은 60세에 정년을 하면 대체로 한 짧게는 20년 뭐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연금이라든지 이런 소득으로 만약에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게 좀 부담이 굉장히 크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이분들이 평생 말하면 익힌 여러 가지 습득한 지금 능력을 활용하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또 사회적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이게 이제 옳은 방향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그 현재 직급 체계, 현재의 연공임금 체계 이런 걸 누리면서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또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조직적으로도 MZ세대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어떤 절충안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파타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문력이라든지 이런 걸 광범하게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이제 또 관련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6월 달인가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발표하고 노동부에서는 이걸 받아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부터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관련이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조금 우리 저 이원덕 원장님도 대표님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홍보가 잘못됐거나 좀 덜 된 거죠. 이걸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나 그 이유가 충분히 지금 잘 설명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왜 그 두 개만 콕 집어가지고서 하려고 하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의견,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 저는 그러나 이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활용하면서 임금은 덜 주기 위해서 뭐 한다 뭐 이런 비판하신 분들도 있지만 향후 이제 결국은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뭐 제도 개선을 해갈지는 열려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게 정부 마음대로 뭐 고용노동부가 어떤 안을 마련해서 바로 뭐 시행할 수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경사노위나 이런 데서 또 사회적 대화를 거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늘리고 그러니까 혁신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또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뭐 또 조금 더 좁히고 뭐 이런 과정은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한다라는 거는 MZ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또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또 워라밸이 가능한 그런 이제 근로생활이라는 목표하고 상당히 이제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일부 뭐 생산 현장직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월 단위로 뭐 정산했을 때는 뭐 손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좀 크게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가 결국은 근로자 입장에서 뭐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워라밸하고 절충될 수 있는 또 우리가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좀 적당하게 일을 하고 나는 그 이상의 보상은 금전적 보상은 난 사실 필요하지 않다. 나는 시간적으로나 다른 문화적으로 다른 쪽으로 생활해서 얻는 보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도 그런 그 개인의 선택권을 같이 존중하는 기업의 어떤 그 선택적 적용 관리할 때 어떤 그런 그 효율성 이것뿐만 아니고 같이 이제 융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도안이 나와서 결론이 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임금 체계도 앞에 뭐 제도로 이름은 붙인 것 같습니다. 세대 상생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른바 연공성이 강한 임금 체계 이걸 가지고서는 MZ 세대가 지금도 낙담하고 불만이 많아서 이탈하는 경향도 많고 또 조직 내에서도 계속 갈등의 지금 요인이 되고 있고 또 향후 정년 연장에 대한 시도를 우리가 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은 MZ 세대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 되려면 임금 체계를 개선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는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향은 맞는데 그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직무 중심이냐 또는 일부 뭐 성과를 뭐 중시하냐. 성과 중시라는 거는 공공 부분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노조가 많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지만 또 민간 영역에서 보면은 지금 MZ 세대는 성과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상을 해달라는 또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 연동형 보상 체계가 또 민간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또 그 어필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임금 체계 개편이란 거는 기업이나 업종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리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연공적인 또 기계적인 어떤 그 임금 상승 나이가 올라가면 나이가 들수록 기계적인 임금 상승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면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왜 개혁을 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내야지만 지금 기업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 MZ 세대가 어떤 보다 활력 있는 노동력으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꼭지 2개를 제시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향후 그 논의의 수준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는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2가지는 여러 가지 이제 노동개혁의 그 과제 가운데 아마 이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선두에 배치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2가지를 보더라도 우선 기존의 노동자업은 사실 뭐 MZ 세대가 다수는 아니죠. 네. 기존의 노동자업의 뭐 주력 부대는 그보다는 세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력 부대를 이루고 있는데 기존의 노동자업은 뭐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2가지가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MZ 세대가 원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이제 현실화할 수 있을까? 이것도 또 다른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추진 전략을 우리가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특히 이제 근로시간 같은 것은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법을 바꿔야 되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료사항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엔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그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아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산업화 이후에 뭐 18세기 이후에 선진 산업 국가는 근로시간이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금 디지털 혁명이 만약에 뭐 성숙하게 되면 저는 산업혁명 이후의 생산성 증가와 비슷한 정도의 성과가 네. 인간 사회에 나타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임금 같은 것은 모든 기업에게 지고지선의 임금 체계는 난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경우는 직무체계, 어떤 경우는 성과고, 어떤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연공급이 적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임금 체계라는 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과제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좀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지혜라 그럴까? 집단 지성을 좀 모으고 이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뭐 이런 노력들을 같이 좀 해나가는 게 네. 개혁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또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저도 뭐 100% 선한 네. 좋은 임금 체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데 저도 동의를 하고 뭐 아주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존에 거의 초임하고 그러니까 신입사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 30년 있었던 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한 3배 정도 임금 수준, 총액 임금 수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뭐 선진국으로 갈수록 1.5배에서 한 2배 수준 인데 우리는 너무 높지 않냐.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이 차이가 적다.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다면은 저는 이제 MZ 세대 입장에서는 너무 이 격차가
크면은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일부 연공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임금체계 개선이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뭐 우리 같은 이런 사실 과도한 연금급을 이대로 돼서는 사실은 안 된다는데 뭐 전적으로 동감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토요다도 보니까 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55세 이후에는 연금급을 정하지 않아하고 네. 뭐 다른 어떤 뭐 성과급 요소를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도 그 지금 예를 들어 뭐 50대 이후에 정년 연장을 강하게 바라고 있는 분들이 이런 면에서의 양보라 그럴까? 네.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노동자 지도자라면 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이 문제 외에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디지털화, 불합판 노동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MZ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네. 뭐 시대적인 이제 거대 메가 트렌드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MZ 세대 문제도 이걸 연계해서 저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평생 동안 일하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을 보면은 한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는 어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기업의 그 어떤 생명 주기도 과거보다는 훨씬 변동이 심할 것이다. 아무리 괜찮았던 기업도 뭐 우리가 예측 못했던 순간에 한 4, 5년 만에 정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됐고요. 또 기업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기업이 생존하는 방식이 다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일사불란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세계가 칭송했던 빠르게 정확하게 해내는 그런 그 근로자 집단은 한국이 최고다. 물론 우리가 그걸로 성공을 했고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중요한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핵심에 쓸 수 있었고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었고 그건 장점이었는데 앞으로도 다 같이 모여서 빠른 시간 안에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연 유지 가능하겠는가? 이게 그렇게 봤었을 때에 저는 이제 쉽지 않겠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를 한 거는 아니 내가 이제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어렵게 낳았는데 집에 가서 애도 잘 케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중요한데 열심히 일을 하자. 우리 지금 수출 오다가 떨어졌다. 또는 뭐 원청에서 갑자기 뭐 빨리 만들려고 했다. 이런 게 이제 과연 통하겠는가? 결국은 강제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찰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디지털화라는 것도 이미 다 같이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한 장소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도 이제 비슷한 회의를 하다 왔는데 코로나 위기 시대에 줌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서울에 있는 분도 같이 모여서 회의하자고 했는데 굳이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냐. 지금 교통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 해서 나는 줌으로 접속하겠다라는 분들이 이미 있습니다. 결국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거 하이브리드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화 이런 세상 이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보면은 결국은 저는 MZ세대는 이거의 이점을 충분히 올라타서 누리려고 하는 또 그런 소양도 있고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MZ세대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직을 우선시하고 집단을 우선시하고 뭐 결국 이제 이런 것은 좀 이제 어렵지 않겠는가. 즉 뭐 예전에 뭐 조직은 영원한 거다. 뭐 하여튼간 집단이 개인보다 우선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존해 왔던 경쟁해 왔던 방식이 그런 거였다면은 특히 MZ 세대 문제도 있지만 시대적 배경도 조금 이제 이 조직 우선보다는 개인과 조직과 또 국민이나 이제 어떤 그런 그 사회가 서로 좀 이렇게 공생하고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틀로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뭘 전념하고 헌신하고 몰두하고 하면은 다 보장이 되고 리워드가 보상이 돌아오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가능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불확실성과 어떤 그런 그 격동의 시대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좀 다소 추상적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조직원을 대하는 어떤 그 철학 자체가 조금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화, 플랫폼화 이게 이제 진전되면서 이제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데 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창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자본주의의 꽃이 이제 저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을 끌어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근데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창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네. 굳이 주식회사 형태를 하지 않더라도 네. 1인 창업으로 아이디어만으로 뭐 플랫폼 공간에서 뭐 메타버스 공간 네. 뭐 이런 데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MZ 세대가 아마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네. 어떤 특정 기업에 가가지고 뭐 9 to 5 일을 하고 너 평생 직업 뭐 이런 걸 꿈꾸기보다는 그리고 과거 산업 사회에는 사실은 노사가 엄격 분리되고 노사관계는 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 노동자가 없는 사용자 또는 뭐 노도 아니고 사다 아닌 이상 형태의 그런 네. 뭐 산업 사회의 이분법으로는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없는 네. 그런 유형이 많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MZ 세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가올 세대에서는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저보다 이제 그쪽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들은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마 이 젊은 사람들이 사실 혁명을 한번 일으켜서 성공을 한 거죠. 코인. 그래. 그러니까 지금 물론 코인을 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많고 또 코인으로 지금 무리를 일으켜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저 친구는 젊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뭐 외형적으로 보면은 성공했냐 물어보면 코인을 해가지고서 성공했다. 뭐 근데 가장 이제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지만 많은 이제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는 중요한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됐었다. 근데 이제 창업이 비교적 쉽고 젊은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던 좋은 노동시장은 대기업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이 되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거기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다 취업이 되고 저희는 이제 평생을 노동정책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이제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어 보자라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은 그렇게 단일한 노동시장 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가 이제는 이제 다양하게 널려져 있고 취업이냐 창업이냐 또는 그게 아닌 뭐 다른 방식으로 인생 행로를 또 중간 브릿지 형태로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발상들이 가능한 그런 또 이제 시대가 됐고 MZ 세대가 그런 면에서 저도 확실히 능력이 있는 세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로 네. 다가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다시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시작한다면 앞으로 이제 위기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5년 또는 한 10년간의 위기를 자본주의가 겪을 수도 있는데 이 장기 위기가 새로 등장한 그 MZ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네. 쉽지 않은 질문을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을 이제 주셨는데요. 저는 뭐 지금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한 30년 약간의 곡절 IMF라는 뭐 위기도 있었고 곡절들은 다 있었지만은 계속 성장해 왔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뭐 공식적인 타이틀도 얻었죠. 그랬는데 지금 MZ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과거의 뭐 그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이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들었던 경험이고 MZ 세대는 바로 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과 어떤 격동의 그런 환경에 이제 처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MZ 세대가 지금 가졌던 성향, 그게 여러 가지 성향이 있지만은 움직이려고 하는 모바일한 거죠. 노동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취업과 취업 간에 또는 취업과 뭐 창업 간에 뭐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기존 우리나라 뭐 대기업의 성장 패턴 그것만 믿고서 그대로 유능한 종업원이 되는 것이 안전한 것이다. 이런 교훈은 이미 이제 한계가 온 것 같다.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워낙 급변하는 그런 위기의 또 순간들도 워낙 지금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게 창업이든지 스타트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정부가 좀 지원도 해주고 또 대기업들도 그런 이제 사내 벤처 저는 이런 어떤 기회를 많이 주면서 MZ 세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뭐가 이렇게 뭐 이제 스피노프 한 거죠. 카카오 모델이 몇 개 안 됐는데 보니까 이번에 뭐 카카오 이름을 달고 있는 분사된 뭐 그런 기업 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아졌냐, 뭐 문어발식이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관리만 잘 한다면은 그런 기회를 저는 많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분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서 새롭게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존의 어떤 대기업들도 돕고 국가도 좀 그런 거를 많이 저는 지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또 기업 내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상황을 본다면은 저 같으면은 제가 CEO든지 오너라면은 이런 위기 순간에 저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을 굉장히 많이 위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성공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이런 격변하는 속에서의 어떤 민첩성, 유연함,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려면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조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 같으면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경륜이 빛날 때도 있지만은 저는 지금은 세계의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지금 깨져나가고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첩하고 유연한 그런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력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MZ세대에게 중요한 말하자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라. 네.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이게 뭐 후퇴하거나 그래야 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걸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있죠. 근데 이제 예. 제가 이제 근데 한 가지 한 거는 디지털화가 세계하고 같이 간 건데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블록 경제가 돼가지고 미중 어느 한편에 지금 서야 되는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재편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알던 디지털화하고 조금 역행하거나 안 맞는 이제 이 갈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이게 또 이제 뭐 사소한 얘기지만 중요한 어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변화가 또는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동질적으로 한 묶음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복잡계가 된 거죠. 이 복잡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려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첩하고 유연한 사고 대응 능력이 더 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하여튼 이 경제 위기가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뭐 디지털 전환, 네. 기술에서의 디지털 전환, 네.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네. 어떤 산업의 변화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프렌들리한 MZ 세대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다 그럴까요? 네. 더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 뭐 한 4천만 개 내외의 어떤 일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다 좋은 일자리라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글로벌리 보면 네. 언제나 좋은 일자리는 한 그보다 10배 뭐 몇억 개는 있을 거니까. 네. 디지털 사회에 가더라도 좋은 일자리는 글로벌로 본다면 몇억 개는 있을 거라고요. 네. 이걸 어느 나라가 선점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글로벌 일자리를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 혁명기에 디지털 프렌들리한 이 MZ 세대의 강점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하도록 이렇게 뭐 정부나 기업이 지원해주면, 또 뭐 노사관계에서 또는 기업 인사관리에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MZ 세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 안 되겠나, 뭐 이런 기대가 가능하네요. 네. 예. 아주 좋은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제 언뜻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새 우리 한국의 청년 세대, 지금 MZ 세대를 그냥 청년 세대라고 본다면은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가진 집단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선진국이 됐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것도 보면 지금의 이제 MZ 세대가 가진 능력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월한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전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들은 결국 이제 인재 경쟁은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가 우리만의 인재가 아니고 전 세계가 사실은 탐낼 만한 그런 인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 MZ 세대를 잘 관리하고 북돋고 더 키워서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즈에서 나왔던 거 금년도 2022년 세계에서 이제 꼭 가봐야 할 도시 5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울의 특징이 뭐냐? The smartest city in the worl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스마트한 도시라는 건데, 스마트한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가 잘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디지털라이즈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잘 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사회와 MZ 세대는 같이 가는 거라 봐서 네. 이 장점을 우리가 충분히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추구해온 게 뭐 괜찮은 일자리, 디센트 참, 네. 안정적인 일자리, 네. 그리고 뭐 아일로에서도 한때 이제 더 모아 더 베터자 뭐 이런 네. 구호도 내걸고 했는데, 이게 이제 MZ 세대가 잘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바꿔 말하면 이제 어떤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네. MZ 세대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는 그런 이해가 되는데, 네. 예. 어떤 방향으로 맞습니다. 바꿔요? 아에로 그 표현을 말씀해 주셔서 더 예. 이제 쉽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예. 더 모어 더 베터 잡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물론 패러다임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우리가 잡이 필요하다, 잡이 중요하다, 이제 잡이 어떤 가장 이제 최상의 목표였는데 잡을 많이 만들자 그랬는데, 잡이 아니고 저는 MZ 세대를 보면은 오퍼추니티, 기회. 그러니까 잡은 그 중에 일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뭐 기회, 그다음에 자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많이 열어줄 수 있는 사회가 또는 그런 경제가 앞으로 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더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단지 잡이라고 MZ 세대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뭐 기업 조직이 됐든 또는 정부가 됐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회를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서 선택은 공정하게 또 자유롭게 개인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니까 이거 먹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도 이제는 이제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스테이블한, 잡이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한 굉장히 안정적인 뭔가를 해줄게라는 관점이었다면은, 저는 이제 플렉서블한, 유연하게 이거 이런 거를 마련했어. 이 안에서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봐. 우리는 그걸 지원해 줄게.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좀 패러다임이 결국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더 모어 앤드 더 베터 잡이라면 앞으로는 더 모어 앤드 더 베터 오퍼추니티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MZ 세대가 등장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예.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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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